안녕하세요. 우리 나눔 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 먼저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영상으로 시작해 봤어요. 어떠세요?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질문들 중에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이라는 단어를 두고 여성, 남성이란 성별의 구분과 섹스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섹스라는 단어를 보고는 대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TV나 영화에서 보는 야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성은 비단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를 생각하며 가슴 설레게 좋아하는 짝사랑의 감정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성의 모습입니다. 성은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에서, 한없이 귀여운 아기의 모습에서, 또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에서, 등하굣길에 보았던 야한 전단지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끔찍한 범죄 기사에서도 우리는 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은 나의 경험치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기억되시길 바라시나요? 자, 그렇다면 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은 남녀를 구별하는 성별 구분의 뜻으로, 남녀의 육체적 관계로, 더 나아가 성과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개념으로도 해석됩니다. 또 한자의 성을 보면 마음 신변의 날생자로 되어 있어요. 심은 정신을, 생은 육체를 뜻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떠올려 봅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과 같은 예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름답죠? 맞습니다. 성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작용해 나타날 때 완벽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성 친구 있나요? 혹은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춘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극대화되는 때입니다. 더욱이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사회풍조의 변화, 다양한 매체와 정보의 증가로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와 다른 성을 가진 이성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만지고 싶어지겠네요. 손잡기, 팔짱 끼기, 가벼운 포옹에서부터. 그런데 여기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남자와 여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를 지나는 동안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여학생들은 더욱 여성스러운 몸으로, 남학생들은 남자다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신체 변화 중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생리현상, 즉 여자의 월경, 남자의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사정은 생식기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인데요. 잠을 잘 때 하는 몽정, 딱딱한 물체의 자극이나 시각적으로 야한 자극을 받았을 때 하는 유정,
또 스스로 성기에 자극을 줘서 하는 자위행위와 성관계를 통한 사정이 있습니다. 반면 여자의 자궁은 한 달에 한 번 임신을 대비해 자궁 내막을 두툼하게 혈액과 영양분으로 쌓아둡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은 준비해둔 영양분과 혈액, 수정되지 못한 난자와 함께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월경입니다. 그럼 여자와 남자의 생리 차이 어떻게 다를까요? 월경은 나의 의지로는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주기가 일정하죠. 반면 사정은 주기가 없어요. 본인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월경은 30에서 80cc 정도의 양이 일주일 정도에 나눠져 나옵니다. 사정은 한 번 할 때 커피 스푼으로 한두 스푼? 약 3에서 5cc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약 2, 3억 마리의 정자가 들어있죠. 이러한 사정과 월경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이 외에 가장 의미 있는 차이는 여학생 여러분, 월경하실 때 즐겁습니까? 나 오늘 월경해서 기분 좋으니까 점심 내가 쏠게. 다 따라와.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여자에게 월경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생리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생리대를 교환해줘야 하는 번거로움 등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여자는 생리한다는 자체가 불편한 반면에 남자는 사정할 때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여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소변을 참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을 때 기분이 어떻죠? 그 기분의 100배 이상의 감정, 220V 전압에 감전된 느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는 듯한 느낌?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러한 쾌감 때문에 사정이라는 생리 현상을 자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욕구는 남녀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 차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기의 남자와 여자는 이러한 낯선 경험을 바탕으로 성욕구를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남자는 사정의 기분 좋은 쾌감을 경험하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성욕구가 이렇듯 일직선으로 발달이 됩니다. 보세요. 청소년기의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시기에 신체적인 2차 성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생리 현상 이후에 성욕구로 나타나는 반응은 이처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여자의 성욕구는 월경 현상과 전혀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욱 가까이 있고 싶어지죠. 이때 남녀는 성의 감정은 같으나 그 표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같이 이야기하고 눈 맞추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면 남자는 손잡으면 뽀뽀하고 싶고 뽀뽀하면 몸을 만지고 성관계까지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성적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싫은데 남자친구가 싫어할까봐 또는 민망해할까봐 분위기에 이끌려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여자가 싫다고 하는 건 내숭이 아니라 정말 싫은 겁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특히 이성 친구는 사춘기의 심리적 혼란을 극복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가치관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우울할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 울고 그럴 때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결정한 거니까 애기 낳고 살겠다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한 1월 달부터 같이 알바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그 전에 관계를 맺었어요. 길을 가도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봐요. 그냥 막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요. 이처럼 성관계는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더라도 임신, 생명의 잉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숙한 몸과 마음이 완성될 때까지 이성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일정한 선을 지키면서 서로의 미래를 살찌울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례를 살펴보자면 약 2개월 동안 비밀 연애를 하던 고2 남녀 학생이 각자의 부모님에게 교제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이유는 잦은 거짓말과 데이트 비용,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게 꺼낸 솔직한 고백에 부모님은 솔직히 말해 고맙다며 그 둘의 사이를 인정해줬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은 A양과 B군은 어두운 PC방과 노래방에서 탈출해 당당하게 야외나 카페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통화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생겨서 스스로 시험 전 1, 2주 동안은 만나는 것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올바른 이성교제는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먼저 이성교제는 몰래 하지 말고 부모님께 알리고 둘만의 스킨십은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알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만남을 갖는다거나 둘만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이성교제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성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에이, 남자친구인데 그게 어떻게 성폭력이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걸까요? 성폭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늦은 밤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또 모르는 남자에게 여자가 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강제, 그리고 성. 그렇다면 무엇이 성폭력일까요? 여러분도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된 적은 없을까요? 김양이 지난해 여름부터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수사 중입니다. 아울러 관련자가 12명인데 김양은 가해 학생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들도 좀 징역 세게 받아갖고. 놀라셨나요? 정리하자면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중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사귀고 있는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라면 성폭력, 즉 범죄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껴주세요. 쉽게 대한다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성폭력 얘기가 나왔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중 여고 앞에 자주 출몰하는 바바리맨. 가끔 시트콤이나 코미디 프로에서 우스꽝스럽게 등장하는 바바리맨은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강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타인으로부터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 그리고 강제라는 성폭력의 조건에 해당되죠. 두 번째, 성희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을 성적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눈빛 등의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이성 간이 아닌 동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유형으로 예를 들어 남학생들 사이에 성기 크기를 두고 놀린다든지 야동을 보라고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성추행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형인데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신체적 접촉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지하철역에서 여중생을 끌고 다니면서 세 차례나 성추행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고 심지어 영무원도 출동했지만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 뒤를 따라 지하철로 들어섭니다. 10여 분간 여학생을 성추행한 이 남성은 문이 열리자 어깨동무를 하며 나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장애인 화장실로 여학생을 끌고 갑니다. 18살 장모군은 이곳에서 13살 한 모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녀를 본 한 시민의 신고로 영무원이 찾아갔지만 영무원은 별 의심 없이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니까 그렇다고 어깨동무하고서 손까지 잡고 나온 사람한테 뭐 성추행범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피의자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곧바로 이곳으로 올라와 세 번째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세 차례나 성추행을 당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성추행을 당한 때부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외면했습니다. 피해자가 여자 승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와달라는 구원의 눈빛을 보냈는데 그 여자 승객이 고개를 돌리고 주변 어른들의 외면이 결국 한 아이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긴장을 하거나 공포에 찔리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사람의 머리 모양이나 옷 색깔 등을 지칭해서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 밖에도 조두순 사건과 같은 어린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음란 전화, 스토킹 등 그 대상과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 피해의 정도는 이제부터 설명드릴 강간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강간은 실제로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질파열을 비롯한 외상,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신체적 고통과 낙태 혹은 낙태의 시기를 놓친 미혼모, 사생아와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파생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예로 만약 여러분이 신체적 폭행의 피해자라면 스스로를 자책하며 숨어서 혼자 울고만 있을 건가요?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후회하고 자책해야 하는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니 부모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성폭행을 당한 이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에 전화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자는 한 달 중 특정 기간에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있습니다. 생리가 규칙적인 경우에는 보통 월경 시작 후 14일째 되는 날을 배란일이라고 하는데 다음 생리 예정일 전 12에서 19일 동안은 임신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에는 배란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성관계만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진 날이 배란기라면 응급피임약 또는 사후피임약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응급피임약은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해 임신을 막는 약으로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럼 임신은 어떤 신호로 알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밥을 먹다 우엑 하고 헛구역질을 하죠. 더러는 입덧을 임신의 신호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입덧이 첫 번째 증상일까요? 아마도 여주인공이 달력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을 꼽는 장면도 나올 겁니다. 맞아요. 월경이 멎는다입니다. 월경은 한 달이 되어야 알 수 있지만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은 성관계 이후 2주에 소변 테스트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임신 테스트기인데요. 한 줄이 생기면 임신이 아니고 진하게 두 줄이 보이면 임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임신을 하게 할 수도 또 임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둘러싼 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연 처음 생각했던 성에 대한 생각과 지금 생각의 변화가 생겼나요? 오늘 시작에서 성에 대한 이미지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험이 풋풋한 첫사랑에 설레이는 감정일 수도 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우울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먼 훗날 지금의 청소년기를 되돌이켜 봤을 때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기를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